아들, 며느리와 처음으로 가게 된 여행이 마냥 설레는 어머니입니다. 처음으로 아들, 며느리와 여행 가니까 참 좋구나. 피곤하지는 않니? 내가 좋아할까 싶어서 반찬 조금 싸왔다. 입맛에 안 맞으면 말해라. 저는 이런 여행이 불편해요. 차라리 친구들이랑 가는 게 나아요. 음식은 왜 싸우셨어요? 냄새나게. 너희들 맛있는 음식 먹이려고 그랬지. 여행하면서 사진 많이 찍자. 추억이 되면 좋잖니? 죄송하지만 전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알겠다. 그럼 내가 편한 대로 하자꾸나. 며느리는 여행지에 도착해서도 뭐가 불만인지 계속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먼저 집에 갈게요. 더 있으면 불편해서 힘들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먼저 간다고? 나는 제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 쓰고 싶지 않아요. 처음 간 아들, 며느리와의 여행에서 일어난 어느 시어머니의 상황입니다. 과연 이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박영숙입니다. 남편은 돌아가시고 외롭게 살던 어느 날 아들이 여행을 같이 가자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여행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집 친구들은 며느리와 손주 데리고 여기저기 여행 다녔다며 사진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속은 허전했습니다. 제 아들 부부는 항상 바쁘다, 일정이 안 맞는다, 혹은 며느리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약속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벅차던지 두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냉장고 속을 열고 닫으며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반찬통을 꺼내 하나하나 담아내고 김치며 장조림, 멸치볶음까지 챙겼습니다. 여행지에서도 아들과 며느리가 든든히 먹을 수 있게 하려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부엌에 앉아 정성껏 반찬을 담는데 옆집 정혜가 들렀습니다. 어머, 영수가. 이게 다 뭐야? 소풍이라도 가나봐. 응, 정혜야. 이번에 드디어 아들 부부랑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 내가 꿈만 같아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네. 와, 좋겠다. 난 아직 며느리랑 여행 한번 못 가봤네. 다른 사람들 사진 보면 다들 3대가 같이 웃고 있더라고. 부럽다니까. 정혜의 말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바라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으니 괜히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추억 만들고 올 거야. 그래, 영숙이는 참 복도 많아. 정혜가 돌아간 뒤에도 부엌을 서성였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할까 싶어 김밥 재료까지 꺼내놓고 확인했습니다. 이 나이에 김밥을 몇 줄 싸는 게 무슨 힘들 일이라고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반찬통 뚜껑을 닫는 제 손길은 설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짐을 싸면서는 옛날 생각도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적에 우석이를 데리고 바닷가로 떠났던 가족여행이 떠올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차에 짐을 싣고 차 안에서 아이가 졸던 모습까지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진이 낡은 앨범 속에만 남아있지요.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짐을 싸던 중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석아, 내일 몇 시에 출발하는 거니? 아, 엄마 일단 아침 일찍 나가려고 해. 은정이랑 상의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 내가 도시락도 준비했으니까 너무 늦지 않게 나가자. 네, 엄마. 소화기 너머에서 잠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보, 그냥 간단히 먹고 가면 되지. 괜히 챙기실 거 없어요. 순간 귀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직접 준비하는 게 즐겁기도 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짧게 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살짝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내일 가서 같이 웃고 사진 찍으면 다 좋아질 거야. 밤이 깊어도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입고 갈 옷을 몇 번이나 꺼내 접고 구두까지 닦아두었습니다. 작은 거울을 보며 머리 모양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법 소녀처럼 들떠 보였습니다. 오래도록 간절히 바라온 날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마친 뒤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도시락 가방 안에 정성껏 싸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된다.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무심한 목소리가 떠올라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괜찮아. 내일이면 다 잊을 수 있어.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건데 좋은 추억이 될 거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불안을 누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한 그림자가 살짝 드리운 채로 말입니다. 출발 당일 아침 도시락 가방과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해온 반찬과 짐이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차 소리가 들리자 창문을 열어보니 아들 우석과 며느리 은정이 타고 있는 차가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엄마, 가방 제가 들게요. 우석이 제 짐을 받아 들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활짝 웃었지만 은정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는 듯 했지만 제 눈에는 그 무심함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차에 오르려는데 은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방은 어떻게 돼요? 설마 같이 쓰는 거 아니죠? 순간 귀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은정아, 무슨 말이야. 방 2개 예약했으니까 불편할 거 없어. 다행이네요. 솔직히 같이 방 쓰는 건 힘들 것 같아서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 들리라는 건지 일부러 확인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제 가슴은 순간 쿵 내려앉았습니다. 표정을 지우고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방이 따로라니 다행이네. 나도 편하겠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은 허전했습니다. 자식과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마음이 이렇게까지 불편한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은정이 우석에게 또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 난 이런 가족 여행보다 친구들이랑 가는 게 훨씬 편한데 분위기도 맞고 말도 잘 통하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모른 척 고개를 숙였지만 제 귀는 온전히 그 대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은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지. 내가 괜히 욕심을 부렸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찢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우석은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도시락 많이 챙겼어요. 오늘 길이 좀 멀 것 같으니까 먹을 게 있으면 든든하겠네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장조림이랑 멸치볶음도 챙겼다. 은정이 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김밥도 조금 쌌어. 은정은 짧게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말 끝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예의 차린 듯한 말투였지만 저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석이 운전대를 잡고 은정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대화를 시도할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불편해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대신 제 손에 꼭 쥐어진 도시락 가방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시 후 우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엄마도 우리랑 같이 가는 거 오랫동안 기다리셨잖아. 이번만큼은 기분 좋게 가자. 은정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솔직히 전 좀 불편해요. 여행은 쉬려고 가는 건데 이렇게 챙겨야 할 게 많으면 피곤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래, 내가 부담이구나. 나는 단순히 같이 있고 싶었던 건데. 분위기는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우석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이번에 숙소 근처에 바닷가 있다던데 도착하면 먼저 산책부터 해요. 그래, 우석아. 바닷바람 쐬면 기분이 좋겠지. 차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우석은 분위기를 살리려는 듯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지나가는 산 보세요. 참 푸르죠? 경치 좋지 않아요? 그 말에 바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네. 산이 정말 푸르다. 예전에는 이런 길을 자주 다니곤 했는데 말이지. 제 목소리에는 추억이 스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이 끝나자 곧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우석도 더 이어가지 못하고 운전대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이어폰 속 세상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휴게소에 들렀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려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먹고 가면 어때? 김밥도 싸왔는데. 우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트렁크를 열었지만 은정은 벌써 혼자 매점 쪽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저와 우석이 부른 것도 못 들은 척 그대로 갔습니다. 잠시 후 은정은 커피를 한 잔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냥 이거 마시면 돼요.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지 뭐. 우석아, 너라도 먹어라. 우석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네요. 그 말에 위로를 받아야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은정은 테이블 끝에 앉아 커피만 홀짝거렸습니다. 제 눈길을 피하는 듯 스마트폰만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괜히 따라온 걸까? 애들만 편하게 두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순간도 소중히 기억해야 해. 나한테는 아들 부부와 함께하는 여잔 되는 시간이잖아. 여행 첫날 저녁 숙소에 도착했을 때부터 은정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방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제가 각각 쓸 수 있게 두 개를 잡아두었는데도 은정은 짐을 내리면서부터 불편하다는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심 이 정도면 괜찮을 텐데 하고 안도했지만 은정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부터 연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이 숙소 너무 낡은 거 아니에요? 요즘은 호텔도 많잖아요. 굳이 이런 데서 자야 하나 싶어요. 그 말에 우석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은정아, 엄마도 같이 계시는데 편하게 지내자. 바닷가랑 가깝고 공도 좋잖아. 나는 솔직히 답답해요. 차라리 친구들이랑 여행 왔으면 훨씬 재밌었을 텐데. 젓가락을 들던 손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제 앞에 놓인 음식이 한순간에 밍밍해지는 듯했습니다.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음식 입에 안 맞니? 내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건데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말해줘. 아니요. 그냥 제 입맛이랑은 좀 달라서요. 짧게 툭 던지는 말의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우석은 허둥대며 다른 화제를 꺼냈지만 은정은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뜨며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괜찮다.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바닷바람 쐬고 사진도 찍다 보면 분위기도 달라질 거야. 그러나 그 기대는 다음 날 아침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일찍 일어나 준비해온 반찬으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과 김치, 장조림까지 정성껏 내놓으며 아이들이 맛있게 먹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은정은 밥을 한두 숟갈 뜨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더 못 있겠어요. 불편해서 먼저 올라갈게요.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얼른 손을 멈추고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이니? 은정아, 솔직히 이런 게 너무 불편해요. 어머니도 이해하시잖아요. 제 생활 패턴이랑도 안 맞고 차라리 집에 가서 쉬는 게 나아요. 순간 제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우석이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정아, 지금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도 우리랑 같이 오려고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여보, 나 힘들다니까. 어제부터 계속 피곤했어. 나 먼저 갈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지. 그러니 우리가 오늘은 근처 시장도 구경하고 바닷가도 나가기로 했잖아. 사진도 같이 찍으면 좋은 추억이 될 텐데. 하지만 은정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추억 필요 없어요. 불편한데 억지로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그 말은 제 심장을 그대로 짓밟는 듯 했습니다. 두 손을 떨며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석은 한숨을 내쉬더니 결국 은정 편을 들고 말았습니다. 엄마, 은정이 힘들다잖아요. 그냥 오늘 먼저 올라가게 하고 우리도 일찍 마무리하는 게 낫겠어요. 우석아, 너까지 왜 그러니? 여행을 가자고 한 건 내가 아니었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제 목소리는 끝내 떨리며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우석은 제 눈을 피한 채 은정의 짐을 챙겨 차로 옮겼습니다. 은정은 무심하게 손을 털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떠나는 차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동 소리가 멀어지고 먼지가 일어나며 차가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관광지로 나온 다른 가족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3대가 함께 나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안고 웃고 며느리와 딸이 함께 V자를 그리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 가슴을 갈라놓는 듯 했습니다. 홀로 서서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대답 없는 질문만 가슴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허무함과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손에 남아있던 도시락 가방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훨씬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차가 떠난 뒤 숙소 앞은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석과 은정의 목소리가 오가던 자리가 텅 비어버리자 그 공허함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서 먼지가 가라앉는 길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숙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짐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을 때 주변이 너무도 적막했습니다. 아침에 정성껏 차린 밥상 위에는 아직도 반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한 입도 제대로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그토록 아껴서 준비한 음식이었는데 홀로 먹으니 밍밍하고 쓸쓸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 꼴을 보려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걸까? 김밥 한 줄을 억지로 삼키고는 더는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음식보다 먼저 쓴 맛이 목을 막았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괜찮다. 여기까지 온 게 어디냐. 그래도 바다도 보고 산책도 하면 기분이 풀리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숙소를 나섰습니다. 관광지 거리를 걷는 동안 사람들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가족 단위로 3, 4, 5 모여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뛰놀았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그런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켠이 더 허전해졌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니 파도 소리가 귀에 와닿았습니다. 바람은 시원했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니 오래전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젊던 시절 남편이 아이를 안고 바닷가를 걸어가던 모습, 파도에 젖은 바짓단을 보며 웃던 장면이 선명히 그려졌습니다. 그 시절에는 가족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 곁에 있어도 멀고 아예 없는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기념품 가게 앞을 지나며 작은 바람개비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색의 바람개비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점원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여행이세요? 기념품은 같이 오신 분들이랑 맞춰 사면 더 재미있는데요. 당황스러워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냥 혼자 구경 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바람개비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나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내 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손끝은 떨렸고 눈앞은 흐려졌습니다. 나를 두고 떠나면서 최소한 걱정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들의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서러웠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는 동안 제 가슴에서는
깊은 구멍이 뚫린 듯한 허무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서도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텅 빈 침대와 남아있는 짐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 꺼진 방에 앉아 작은 반찬통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러나 젓가락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분명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비워지는 자리에 서 있는 걸까? 누구보다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이 고요함 뿐이라니. 그날 밤 베개를 꼭 끌어안고 끝내 흐르는 눈물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 식당에 내려갔을 때 다른 투숙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아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시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또래 부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여행 오셨어요. 잠시 머뭇거리다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네. 아들 부부랑 같이 왔는데 사정이 좀 생겨서요. 그 부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희는 며느리랑 같이 오신 줄 알았어요. 방 앞에서 뵀을 때 짐이 많아 보이길래 가족끼리 오신 줄 알았는데. 손사래를 치며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칼날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에이, 뭐. 같이 오긴 했는데 지금은 제가 혼자 남았네요. 제 목소리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이 먼저 올라가셨나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불편하다면서 먼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얼른 손수건으로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부는 안쓰러운 듯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요즘 젊은 세대는 다 그래요. 자기들만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랑 같이 다니는 걸 불편해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만은 다를 줄 알았지요.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부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아드님이 이렇게 크신 거고 결국은 다 마음속으로 감사해야 할 겁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허무함이 더 커졌습니다. 내 자식만은 다를 거라 믿고 살았는데 결국 남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제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복도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제 가슴에는 서늘한 바람만 불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오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결국 저렇게 멀어질 줄이야. 불편하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네. 방 안에 들어와 침대에 앉자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꼭 잡고 학교에 가던 날, 제 품에서 잠들던 모습, 아플 때 밤새도록 옆을 지키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은 제 마음보다 아내의 불편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시원했고 파도는 어제와 똑같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바다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가족들과 웃으며 걸었던 추억이 사라지고 혼자 외로이 걷는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사람들 무리 속에서 3대가 함께 손을 잡고 사진 찍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제 귀에는 은정이 했던 차가운 말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불편해서 먼저 올라갈게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짐하듯 속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다. 내 자식도 며느리도 결국은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창문을 열어두고 오래도록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는
더 깊은 상실감만 자리 잡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집에 앉아 있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집 김정혜가 마당을 쓸다 제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는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영수가. 여행 잘 다녀왔어? 며느리랑 같이 다녀오니 얼마나 좋아. 나도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뭐, 잘 다녀왔어.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은 땅속으로 꺼져내렸습니다. 복이 많다니 그 말이 가시처럼 붙였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넘긴다. 아들 집에 직접 가서 따져야겠다. 그대로 버스에 몸을 싣고 아들 우석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문이 열리고 며느리 은정이 휴대폰을 보다가 힐끗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시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겠다. 어떻게 나를 두고 먼저 가버릴 수 있니? 내가 몇 년을 기다린 여행인데. 은정은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겠어요? 친구들이랑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시댁이랑 같이 있는 건 숨 막히는 일이에요.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순간 숨이 막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그럼 나랑 간 며칠이 내겐 그저 고역이었단 말이냐? 은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네, 솔직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먼저 온 거예요. 어머니도 혼자 잘 계셨잖아요. 바다도 보고 그 정도면 됐죠?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너는 너희 친정엄마랑은 잘도 다니더라. 사진 올리는 것 내가 못 본 줄 아니? 친정엄마랑은 해외여행도 가고 호텔 뷔페도 가고 손 꼭 잡고 웃더라. 그런데 나는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니? 내 시어머니는 사람도 아닌 거냐? 은정은 입술을 삐죽 내밀고 도리어 성을 냈습니다. 그건 제 친정엄마잖아요. 당연히 편하죠. 그런데 시댁은 다르죠. 왜 같은 취급을 하세요? 제가 어머니랑까지 즐겁게 다녀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말에 제 눈에서는 불이 일듯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우석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은정아, 그만 좀 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우석아, 내가 아들이라면 내 아내가 이런 소리를 할 때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 내 눈앞에서 내 어머니를 이렇게 모욕한데도 입을 다물고 있을 거냐? 우석은 당황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그냥 은정이 말투가 좀 그렇지.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러자 은정이 끼어들며 더 세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마음도 그래요. 앞으로도 시댁이랑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고 피곤해요. 차라리 각자 가는 게 나아요. 여행비는 보태드릴게요.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내는 듯 했습니다. 치를 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며느리라는 사람이 어쩜 그리도 뻔뻔하냐? 그렇다고 너희들끼리 가면 어쩌니? 나를 버려두고 둘이만 가버리면 내가 뭘 느끼겠니? 너희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구나. 은정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저희가 왜 어머니 기분만 생각해야 해요? 저희 인생도 있잖아요. 불편해서 먼저 온 거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건데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석아, 내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아들이냐? 내 아내 눈치만 보다가 결국 내 엄마를 이렇게 내팽개치는 게 자랑스럽냐? 그러나 우석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괜히 싸움만 커지잖아요. 더 이상 그 집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끝까지 참으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은정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각자 다니는 게 나아요. 저도 제 인생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 말을 끝까지 들은 채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길고 어두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이불을 끌어안고 누웠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베개가 흠뻑 젖을 때까지 흐느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나. 내 아들은 결국 아내 편만 들고 며느리는 나를 불편하다 욕하는구나.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여행지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보다 더한 모멸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 요동쳤습니다. 며느리 은정의 막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겠어요? 불편해서 먼저 간 거예요. 그 뻔뻔한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다시 뜨겁게 치밀었습니다. 천천히 방 한 구석에 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도록 건드리지 않던 통장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니 제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나?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허리 휘도록 모은 건데. 눈물을 닦으며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침 옆집 김정혜가 며느리와 손주랑 손잡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시리게 저려왔습니다. 다른 집 딸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며 함께 추억을 쌓는다는데 나는 오히려 버림받은 꼴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왜 이 재산을 그들에게 다 줘야 하지? 나를 불편하다 하고 먼저 가버린 며느리에게 왜 내가 애써 모은 걸 다 넘겨야 하냐? 마음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속에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제 모든 걸 내어주는 게 당연하다 믿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노후와 제 마음을 위해 써야 할 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통장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목소리를 낮게 내뱉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가 지킨다. 나를 불편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 너희에게는 한 푼도 맡기지 않을 거다. 그 다짐은 제 속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위로 서서히 단단한 의지가 새겨졌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통장을 다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사슬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증여 계획을 철회하고 집과 통장을 제 이름으로 다시 단단히 묶었습니다. 일부는 사회에 기부할 계획을 세웠고 일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돌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가 지킨다. 라는 다짐을 수십 번 되뇌며 서류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아들 우석과 며느리 은정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우석은 얼굴이 굳어 있었고 은정은 팔짱을 낀 채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우석이 제 손에 들린 통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뭐가? 집이랑 통장 다 정리했다면서요? 왜 저희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일을 하세요? 은정이 비웃든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그 돈 다 우리 몫 아니었어요? 우리한테 주신다고 다들 알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 기만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걸 느꼈습니다.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아니? 내가 평생 허리 기도록 모은 돈이 내 몫이 된다는 걸 누가 정했니? 은정은 팔짱을 더 세게 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시어머니가 아들 위해 모은 돈이 결국 누구한테 가야 해요? 저희가 당연히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시면 어쩌자는 건데요? 그 순간 제 안에 쌓인 지난 여행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은정아, 너는 너희 친정엄마랑은 해외도 같이 가고 호텔 뷔페도 가고 사진 올리며 웃더라. 나는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둘째 날 아침 나를 두고 가버렸니? 내가 얼마나 그 여행을 기다렸는지 알았을 텐데. 은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되받아쳤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그 몇날 며칠 지옥 같았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불편해서 먼저 온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한 발짝 다가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불편. 그럼 너희끼리만 가버린 건 편했니? 나를 그렇게 두고 가면서 내가 며느리라 할 수 있니? 내가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모은 돈을 그런 내게 왜 줘야 하니? 이 집도 이 통장도 이제 내 거다. 너희는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우석이 그제야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엄마, 은정이 말투가 좀 그렇지만 마음은... 아들을 향해 손을 들며 말을 잘랐습니다. 우석아, 이제 그만해라.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하지 않을 거다. 너도 똑같아. 은정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정말 이럴 거예요? 그렇게 모은 돈 결국 우리한테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딴소리예요?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눈을 치켜뜨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 내 마음을 무시하고 나를 버린 게 죄다. 불편하다는 내 입에서 나온 말. 그게 내 본심이지. 그럼 나도 내 본심을 말하마.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가 지킨다. 너희 둘 다 내 재산에 기대하지 마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숙였고 은정은 말을 잃은 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들 앞에 더 이상 미안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꾹꾹 눌러 담았던 울분을 내뱉으며 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오늘 이 얘긴 여기서 끝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문을 열어젖혔고 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제 가슴은 처음으로 해방감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둘 앞에서 했던 제 말이 조금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고 제 스스로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우석과 은정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은정은 눈가에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그 속에 짜증이 배어 있었고 우석은 한껏 굽신거리는 태도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지난번에 너무 흥분해서 말을 심하게 했어요. 은정이도 후회하고 있어요. 우석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날은 속이 답답해서 괜히 그랬던 거예요. 평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말이 후회 같으냐? 나는 내 입에서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여행 다니고 싶어 하겠냐는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게 내 진심 아니니? 은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불편하다고 한 거죠. 그걸 그렇게 오래 담아두세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말이 내 가슴에 비수로 꽂혔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다. 나는 너는 너희에게 기대도 의지할 마음도 없다. 내가 후회하는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우석이 안절부절 못하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선을 긋지 마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수없이 줬다. 내가 며느리 편만 들며 나를 외롭게 만들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참았다. 하지만 이제 끝이다. 너희가 내 인생의 짐이 되는 건 오늘로 족하다. 두 사람은 더 붙잡을 말이 없는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국 울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 며칠 후 옆집 친구 정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표정이 환해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불편하다 하는 사람들 곁에서 애써 눈치 보며 살지 않으려고. 정혜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나도 며느리랑 어쩌다 여행 다녀오면 속만 상해. 우리끼리 가자. 친구끼리 다니면 훨씬 편하고 즐겁지. 그날 이후 정혜와 함께 작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바닷가에도 갔고 산사에도 다녀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사진도 찍고 길거리 음식을 사 먹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바닷가에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짐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길을 간다. 뒤돌아보니 제 옆에는 오랜 친구가 있었고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닌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